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랫동네 놀새들의 김혜연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탈북을 했고요. 제 고향은 바다가 아름다운 청진입니다. 탈북한 지 11년 정도 됐죠. 지금은 결혼도 했고요. 4살 아들이 있는 육아맘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남한에 와서 경험한 것들, 또 충격받은 것들, 또 당황했던 것들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남한의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5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썸입니다. 썸이라는 단어가 북한에 지금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남녀가 사귀기 전에 서로 알아가는 단계, 쉽게 말해서 간을 보는 거죠. 지금 20대 친구들은 굉장히 썸을 당연하고, 또 썸을 타는 친구들이 많고, 썸을 타다가 사귀지 않고 그냥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험은 사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연락도 자주 하고, 매일 밥 먹었니, 뭐 잠을 잤니, 뭐 걱정도 해주고, 그 이모티콘이라는 게 있어요. 이모티콘으로 막 하트도 보내고 막 이래서, 아, 이거는 사귀는 건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사귀자는 말을 안 하면 또 사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썸을 타다가 끝난 경우들이 많다고 해요.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고. 좀 재밌었던 거는 제 친구가 했던 얘기인데,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고 제가 아는 또 동생이 또 놀러 왔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술을 먹고, 저는 이제 취해가서 제 방에 들어가서 먼저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 친구들은 평소에도 알던 사이고 서로가 남녀로 얽힐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뭐 취해서 저는 먼저 잤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나서 제 친구인 남자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민이다. 뭐가 고민이냐 했더니, 사실은 그 여자애가 좋은데 그 여자애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은근슬쩍 떠봤는데 그 여자애는 나는 남자로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자로 생각하고 그 여자도 너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니? 했더니 제가 잔 다음에 둘이 키스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제가 못 보고, 저는 꿈에도 모르고 꿈나라로 갔었죠. 아무튼 키스도 하고 막 그 다음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키스도 하고 그 다음에도 뭐 오빠 잘 지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연락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서로가 밥도 먹고 카페에도 가고 그랬는데, 사귀자고 결국 얘기했더니 나는 남자로 생각 안 한다 라고 여자애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냥 썸만 잠깐 타다가 끝난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남자인 친구가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썸이 좀 안 좋은 쪽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좋으냐면은, 남녀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통 남자들이 와서 너 마음에 드니까 나랑 사귀자 이러거든요. 근데 안 사귄다 그러면 또 와요. 10번 오고 100번 오고 해서 사귀어줄 때까지 들이대거든요. 그럼 여자들은 어쩔 수 없이 사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고 그냥 만났다가 나중에 폭력적인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나중에는 돌변해가지고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고, 북한 남자들은 좀 저돌적인 면이 많거든요. 근데 남한 남자들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썸 타거나 간 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이 사례로 봤을 때는 또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헷갈리잖아요. 다 할 거 다 했는데, 사실은 키스까지 하면 이게 남녀가 갈 때까지 갔는데 사귄 게 아니라니. 저는 썸에 대해서 별로 인식이 좋진 않은데, 어쨌든 남한은 요즘 썸 타는 친구들도 많고 썸이 당연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더치페이 문화인데요. 자, 더치페이가 뭐냐면, 네가 밥 한 번 사면은 내가 차 한 번 살게, 네가 밥 한 번 사면 내가 영화 한 번 살게, 이렇게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그렇잖아요. 보통 남자가 다 사죠. 식당 가면 당연히 남자가 사는, 여자도 내가 사야 된다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북한은. 근데 남한은 요즘 젊은 친구들은 무조건 더치페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밥을 사면 남자가 영화표를 사고, 또 뭐 남자가 영화표를 사면은 여자가 또 팝콘을 사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눠서 산다고 해요. 근데 제가 겪었던 경험은, 저는 사실 북한은 연애를 2번 정도 해봤었거든요. 다 어릴 때죠. 근데 어릴 때인데도 불구하고 20대 초반, 1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인 친구들이 다 계산하고 자기가 다 사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근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거든요. 남자가 다 하는 줄, 남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북한에서 남한에 딱 와서 2번째 연애를 했을 때, 그 2번째 연애한 친구가 첫날 우리가 데이트 약속을 잡고 만났어요. 영화관에서. 자기가 영화표를 딱 사더니 나한테 팝콘은 네가 사, 이러는 거예요. 왜 내가 팝콘을 사야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가 팝콘은 네가 사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 이랬더니 원래 팝콘은 네가 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팝콘은 내가 사는 거구나 이러고, 그때 이게 더치페이라는 거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었어요. 제 친구
샀죠. 사긴 샀는데 굉장히 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아니 왜 여자한테 밥을 사라고 그러고 찌질하다 남자가. 왜 여자한테 돈을 쓰게 하지? 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여자도 벌고 남자도 똑같이 벌고 서로 같은 성인이고 서로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데 왜 남자만 사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치페이 문화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연애가 24시간 가능해요. 24시 연애인데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갈 데가 없어요. 남친, 여친 서로 연인이 만나가지고 갈 데가 저희 청진은 어디가 있었냐면 청진 앞바다. 당구장 그리고 밥집 그냥 밥이나 먹고 당구나 치고 바다나 보러 가고 이게 끝이었어요. 노래방도 있었어요. 근데 보통 8시, 9시면 다 문을 닫아요. 그러면 8시, 9시면 당연히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혹시 그 이후에 하고 싶어도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뭘 못 하거든요. 근데 남한은 8시, 9시는 물론이고 새벽 4시 그리고 아침 6시, 7시까지 문을 연 데가 많기 때문에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신기할 만한 거 2가지를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멀티방이에요. 멀티방. 멀티방이 뭐냐? 그 안에 멀티방이라는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뭐 비디오 게임,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또 뭐 인형 뽑기. 요즘은 되게 더 많이 추가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침대가 있어요. 침대에서는 뭐 잠도 자고 뭐 여러 가지를 하죠. 아무튼 그건 상상에 맡길게요. 화장실도 있고 뭐 샤워 시설이면 다 갖춰져 있고 그 안에서 24시간 동안 무엇을 하든 다 가능한 그런 멀티방이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를 북한에 들여가서 장사를 하면 잘 되겠다. 왜냐면 북한은 연애하는 친구들이 갈 데가 많이 없고 그리고 폐쇄적인 국가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손을 잡거나 밖에서 뭐 뽀뽀하고 껴안고 이런 거 단속하잖아요. 근데 멀티방 안에서는 뭐 껴안고 뽀뽀하고 해도 괜찮기 때문에 이거를 북한에 가져가서 장사를 하면은 사업이 대박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멀티방이 있고 그러고 방탈출 게임방이라고 있어요. 근데 방탈출 게임방은 그냥 말 그대로 방을 탈출해서 탈출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시간 안에 탈출을 못하면 그 안에 갇히게 되는데 딱 한 번 해봤거든요. 저는 딱 한 번 해봤는데 제 남자친구가 지금의 남편이죠. 제 남자친구가 그나마 좀 머리가 좀 비상한 친구여서 탈출할 수 있었지 만약에 제가 혼자 했었거나 아니면 제 친구랑 했었으면 거기서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할 뻔했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더라고요. 뭐 수학 문제도 있고 뭐 넌센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갔을 때 저는 딱 한 문제를 풀고 나머지 5문제인가? 5문제를 제 남편인 지금의 남편이 풀어서 겨우 탈출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거기서 갇힐 뻔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방탈출 게임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20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은 데이트 코스라고 해요. 네 번째는 술이에요. 술. 북한에 있을 때 술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 특히 아빠들, 친구들이 같이 마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남한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남한 친구들은 19살이 딱 되면은 공민증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거를 딱 가지고 술가게에 가서 자, 저는 성인입니다 이러고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서 누구나 성인이 되면 술을 마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성인이 되면 무조건 술을 마셔요. 근데 그냥 술을 마신다 이게 아니라 술을 너무 좋아해요. 이 남한 친구들은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술을 마시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연인끼리도 보통 만나면 술을 마셔요.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멀티방 뭐 이런 데 가서도 술을 마시고 뭐 영화관 가서도 술을 마시고 맥주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러고 한강 가서 데이트를 하면서도 술을 마셔요. 근데 지금의 저희 남편이 되게 술을 좋아해요. 근데 연애할 때 저는 술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술을 못 마시는데 제 남자친구는 술을 너무 좋아하고 계속 반주처럼 옛날에 저희 아빠 세대처럼 맨날 술을 그냥 밥 먹으면서 먹고 친구 만나면 술 마시고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해가 너무 안 되고 왜 그렇게 술을 마시냐, 술은 별로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계속 저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20, 30대 남한 친구들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그리고 제 친구는
그 습관적으로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기억을 잃어요. 술을 마시면. 그게 알코올성 치매라는 건데 그게 20대, 30대 친구들이 알코올성 치매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는. 그렇게 술 문화가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사귈 때도 술자리에서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술자리냐면 남한에는 제가 말했듯이 술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했잖아요. 20대 친구들도 술을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 장소들이 어떤 장소냐면 클럽, 바 아니면 뭐 고깃집, 헌팅 술집 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술집들이 되게 많은데 그 술집들에서 20대 청춘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사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술로 시작한 연애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면 술을 먹고 마시는 거니까, 사귀는 거니까. 클럽에서도 술 마시고 막 놀다가 사귈래 뭐 바로 사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만나서 사귀고 그리고 뭐 헌팅 술집이라는 게 뭐냐면 그 뭐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못 들어가는데 아무튼 20대, 30대 초반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가면은 혼자인 친구들, 그러니까 여친이 없는 친구들이 남자 친구들끼리 오고 남친이 없는 친구들이 여자 친구들끼리 와요.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보는 거야. 제가 내 스타일이네 이러면 가서 말 걸어가지고 같이 마실래요? 라고 합석을 해요. 그럼 거기서 같이 술 한잔 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러고 서로 연락하다가 그렇게 연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술 마시다 사깁니다. 그러고 술 마시다 사귀었는데 또 술 마시다가 또 헤어져. 왜냐하면 그렇게 여친 남친을 사귀었는데 또 여친 남친이 있는 상태로 그런 헌팅 술집에를 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사실은 남친이 있는데 또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면 안 되고 여친이 있는데 또 다른 이성을 만나러 가면 안 되는데 또 가요. 또 가가지고는 또 술을 마시고 또 거기서 실수를 해요. 또 다른 이성의 연락처를 받아서 또 연락을 몰래 여친 몰래 남친 몰래 하다가 결국에는 걸려가지고 또 술 때문에 헤어져. 그러면 또 울면서 또 술 마시러 또 거기를 가요. 그래서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 보통 20대 청년들이 그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 친구들이 꽤 있고 아닌 친구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남한은 술 문화가 굉장히 큰 문화로 자리 잡아져 있고 술과 연애는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지막 5번째, 동거예요. 동거. 북한에 있을 때 보통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 남녀가 동거를 한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죠. 왜냐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남녀가 어떻게 결혼 전에 같이 방을 쓰고 한 몸을 썼고 이거는 상식적으로나 도리적으로나 교양도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물론 남한도 아직 그렇기는 해요. 근데 남한은 20대, 요즘 20대 청년들이 생각하기를 결혼 전에 또는 연애하면서 속궁합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러려면 같이 살아봐야지. 그러고 속궁합도 속궁합인데 같이 살아봤을 때 이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일상생활, 또 빨래는 또 어떻게 놓는지, 밥은 어떤 식으로 먹는지 이런 소소한 거 있잖아요. 다 생활이죠. 밀착형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습성 같은 거, 습관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결혼에서도 사실은 당황스럽지 않거든요. 그냥 남한은 그런 면에서 동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결혼 전에 1년 정도를 동거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남편 쪽 부모님이 동의하에 동거를 했어요. 연애할 때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아마 동거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결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의 단점도 제가 많이 파악을 했지만 장점도 알 수 있었던 계기였고 사실 부모 동의하에 그 동거를 하는 경우는 드물고 남한 친구들은 부모 동의 없이 동거를 많이 해요. 대학생 친구들이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방 하나를 작게 얻어줘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뭐 비용이 부담스럽고 월세가 부담스러우니까 친구랑 같이 반반 내게 같이 살게. 이러면 부모는 당연히 좋죠. 돈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래라 같이 살아라 했는데 사실은 그게 남친이나 또는 여친이었던 거죠. 이렇게 서로가 부모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동거를 같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마인드 자체가 오픈 마인드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부모가 동거를 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할 거예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결혼 전에 남자랑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남한의 여성분들은 특히 결혼 전에 뭐 같이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 주변에서도 보통 동거해보고 당연히 결혼해야지 라는 인식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한의 동거까지 총 5가지 남한의 연애 스타일을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으셨다면 저는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만의 연애 스타일 5가지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